겨울철 천연보약 삼총사, 계피, 대추 알아봤는데 마지막 네. 이제 생강이네요. 생강. 근데 생강은 사실 뭐 벌써 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느껴져요. 바뀌면서 이 특유의 그 맛과 이제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재료잖아요. 저는 생강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강을 재배한 곳이 제 고향입니다. 어디예요? 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봉동 생강도 유명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 하신 봉동에. 그래서 생강, 저는 뭐 엄청 어렸을 때부터 먹었고, 네. 생강으로 요리를 엄청 많이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장어를 먹으려고 생강을 먹는다. 생강을 먹으려고 장어를 먹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장어를 나는 장어 먹을 때 같이 먹는 생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최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밥 먹을 때 그 생강 그렇죠. 푸절임. 네. 그게 그 맛도 맛이지만 네. 이 살균 효과가 또 있대요. 그래서 꼭 저는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뭐 김치 먹을 때 생강 씹히면 이게 또 코가 또 뻥 뚫리는 느낌 이게 있으면서 그쵸, 처음엔 시원해지죠? 놀라지만 이게 또 네. 익숙해지면 또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어른스러운 그리고 어려운 식재료이기는 맞아요. 합니다. 이 생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아주 매력 덩어리잖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 생강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강하면 떠오르는 그 톡 쏘는 매운맛. 네. 그러니까 한진우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저롤과 효가올이라고 하는 성분. 이 두 성분은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몸속의 염증을 예방해주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활성산소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결국은 암으로 진행되는데요. 아. 결과적으로는 이 생강에 항암의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진저롤과 효가올은 위액이 분비되도록 위 점막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배를 타는 분들이 배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아. 생강 한쪽을 입에 물고 배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도 효과가 있죠. 생강이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또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생강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위 점막을 손상을 주고 자극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진단받은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생강을 오히려 이것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니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탈이 날 수 있다. 이거 뭐 생강 조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진짜. 아니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강을 제대로 보약이 되도록 드시는 방법을 오늘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생강을 둘러싼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나갑니다. 네. 첫 번째. 자, 갑니다. 네. 첫 번째 뭘까요? 문제는 치질 환자는 생강을 먹으면 안 된다. 진실일까요? 어머, 저 생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치질 있으신 분들은 약간 매운 음식 멀리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렇네. 네. 5죠? 나는 5. 자, 의견이 남상희 씨는 저는 X. 상관없다. X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정답이 어떤 건가요? 정답은 진실입니다. 오! 이 생강은 혈액 응고를 되는 걸 막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예. 핏떡이라고 하죠. 네.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지혈이 어려운 분들, 큰 수술을 앞둔 분들 또는 혈관이 확장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게 바로 치핵, 치질 등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좀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혈관 확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야, 거네요. 이제 생각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치질 환자로 이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 건가요? 바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대 해석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생강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가볼까요? 자, 네.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갑니다. 임신부는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실일까요? 근데 아니 좀 전에 한진호 선생님께서 임산부 입덧이 좀 심할 때는 생강이 도움이 된다라는 맞아. 말씀을 좀 전에 하셨으니까 나는 뭐 이거는 임신부라고 해서 생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일 것 같은데? 조심할 아닌가요? 필요 없다. 네. 네. 남상희 씨는요?
조심해야 된다. 아, 또 왜냐면 걸렸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아, 예, 맞아. 그건 맞아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아기, 네. 그냥 아기신 느낌적인 분들은, 느낌? 예. 네, 느낌적인 알겠습니다. 느낌으로. 또 갈렸습니다. 정답이 어떤 난 건가요? 괜찮은 것 같아. 정답은 진실입니다. 오! 생강이 임신 초기에 입덧을 가라키는 효과가 있지만 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계피와 마찬가지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입덧이 지난 임신부가 생강 섭취를 드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덧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거에 이제 지났을 때는 웬만하면은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러면 선생님, 적당히 먹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적당히가 어려워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권장량은 없지만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10g 미만으로 드시는 걸 권하는데요. 얇게 썰면 5조각 정도 되고요. 가루 생강으로는 4스푼 내지 5스푼 정도가 됩니다.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하루 4g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진실 혹은 거짓 나갑니다. 재밌네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거에 고민하실 텐데요. 생강을 딱 보면 네. 곰팡이가 생겨 있어서 썩은 부분이 있어요. 썩죠. 맞아요. 그러면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네. 그 썩은 부분이 있다는 건 이 생강 그 몸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네. 그냥 버리시는 게 좋지 우리 않을까. 과일처럼 다 버려야 된다. 네. 나도 네. 거기에 한 표. 왜냐면 네. 저는 그 생강을 잘라봤어요. 어허. 도려내고 쓰려고. 근데 이 속에서 이게 오염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너무 근데 생강이 귀하니까 두면 얼려도 보고 뭐 어떻게 해서도 보관을 하는데 이거는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뭐 의견 일치가 됐네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네. 자,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 식재료 보시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도려서 써볼까? 저렇게 도려서 써볼까?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아까우니까. 생강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강이 변질이 되면 샤프롤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 샤프롤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 아주 강한 성분입니다. 어휴. 심지어 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도려내고 열로 가면 없어지겠지? 안 없어집니다. 어머. 왜냐하면 생강이 아까 우리 한명수 전문가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섬유들이 촘촘하게 있어요. 네. 일부가 썩었어도 이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독성은 전체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뭐 독성이라고 네. 하니까 정말 무서운데 생강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약간 상했다고 싶으면 뭐 좀 아깝긴 하더라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해야 돼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생강, 좋은 생강 고르는 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종류별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보시는 왼쪽부터 외국산 생강 그리고 국내산 생강입니다. 야. 아니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냥 크기 차이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효능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가요? 일단 이제 외관상 볼 때는 그 뿌리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할 때 토양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산 생강은요. 흙을 모두 깨끗이 세척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끈하고 국내산 생강보다 또 크기도 큰 것이 특징이고요. 네. 국내산 생강은 좀 작고 울퉁불퉁하면서 흙이 약간 묻어 있을 수도 있죠. 아. 맛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요? 외국산 생강은 매우면서 씁쓸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예. 국내산 생강은 매우면서 약간 달콤한 맛이 나게 됩니다. 외국산, 국내산 둘 다 우리 요리 양념에 향을 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고요. 생강을 고를 때는 겉껍질이 마르지 않고 육질이 단단하고 크면서 황토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고유의 향이 강한 것, 그리고 색이 짙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것, 그리고 한 덩어리에서 여러 조각이 덩굴덩굴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걸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 그런 걸 고르면 좋은데 그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칫솔로 막 호벼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서 근데 너무 이제 생강을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골라서 어떤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능이 어떤지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이제 한명숙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맛있게 요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요리.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강 요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겨울철에 이제 감기 예방에 좋은 생강청. 네. 제일 좋잖아요. 네. 네. 아까 이제 뭐 독성분 나오니까 생강청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보관하는 과정에 또 상할 일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 이제 제가 생강청을 생강을 준비를 했어요. 네. 생강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꿀도 이제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강을 갈아서 하시면
얘가 이제 한번 끓여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쉽게 하려고 생강을 이제 채를 쓸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생강 세척할 때 보면 껍질 까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또 지금 그랬잖아요. 네,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너무 화가 쉽게 하는 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파망 있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강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좀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서 흐르는 물에 흙을 좀 씻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쪽을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갖고 계시는 이제 양파망에다가 이걸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네. 이 양파망을 항상 모아놓는데 왜 쓸라 그러면 없지? 그니까요. 깜빡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죠. 넣으시고 요거를 빨래 하듯이 비벼요? 약간 이렇게 이제 비벼서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박박 이렇게 스트레스 푸시면 돼요. 그럼 이 그 양파망에 의해서 껍질이 이제 벗어지거든요. 제가 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벌써 이렇게 벗겨지 너무 쉽게 잘 아. 벗겨지죠. 그리고 그러네요. 홈 있는 부분들만 칼로 약간 도려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야, 그렇게 하면 해도 훨씬 네. 수월하죠. 훨씬 수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한 거를 요거 이제 한번 채를 쓸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손 조심해야 돼. 저게 네, 너무 그래서 맞아요. 써실 엄청 때 무서워요. 억세서 이거 바닥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짝 점여내서 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써시면 오. 흔들리지 않으니까 손 다치실 저거 염려가 팁이야, 없으시죠. 진짜. 네. 네. 요리는 과학이에요. 네, 이렇게 맞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채를 가늘게 써시면 됩니다. 좀 가늘게 쓸으셔야 그 생강의 맛들이 설탕이랑 잘 어우러져서 우러 나오거든요. 잘 우러 나오겠죠. 굵지 않게. 그래서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단지 네. 썰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강 썰어 놓으신 거에다가 자 여기 이제 설탕을 넣으시는 거예요. 흰 설탕 넣으시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버무려 놓으세요. 넣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은 버무리셔서 예. 한 30분 정도 실온에 놔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늘게 채를 쓸었기 때문에 설탕이랑 이제 생강이 만나면서 금세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이제 느껴지실 네. 거예요. 그러면은 소독한 유리 병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넣으시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채우면 시간 걸려서 한 요 정도 해서 이제 꼭꼭 눌러서 이제 채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 갖고 계시는 천연 꿀. 꿀을 맨 마지막에 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표면을 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공기하고 생강이 만나는 거를 방지를 해주니까 차단해 일단 주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색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꿀이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수분이 골고루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그 발효와 숙성 시간도 조금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게다가 꿀 들어가면 좋고요. 그렇죠. 이거 건강에 꿀맛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 하루 네. 정도는 실온에 놔두시는 거예요. 숙성. 하루 네, 숙성시키고. 그래서 설탕이 다 녹고 이제, 네. 이제 성분이 어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요즘 같을 때는 추우니까 그냥 뒷베란다 놓고 쓰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냉장 보관해놓고 쓰시면 뭐 1년 거, 저 작년 거 아직도 집에 좀 남아있는 네.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 생강 궁합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궁합도 너무 좋고요.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게 생강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병동에 가면은 생강 굴을 파놓고 맞아요. 굴에다 묻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 같고요. 꿀이랑 지금 생강이 같이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궁합도 아주 좋은데 꿀과 생강을 같이 드시면 우려를 예방하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생강청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끓는 물에 이제 뭐 한두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타로 마셔도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강차로 드시는 거 뭐 가장 뭐 당연한 기본이고요. 제가 네. 이제 오늘 또 생강청 활용해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돼지 불고기. 돼지고기하고 맞아요. 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리액션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돼지고기 요리하실 때 양념을 이것저것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생강청 딱 하나만 있으면 양념이 정말 반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 불고기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양파, 대파, 당근, 채소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은 간장하고 생강청, 그리고 집에 갖고 계시는 술, 뭐 청주나 소주, 그리고 뭐 후추, 참기름, 마늘, 이 정도 네.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간장을 제가 고기를 한 350g 이제 준비를 했고요. 간장을 4큰술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생강청. 야. 생강 섬유질을 이제 걸르지 않았어요. 제가 채를 쓸어서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중간중간 씹히는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싫으시면 이렇게 꾹 눌러서 수분만 사용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맛술. 네, 술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야, 지금 참기름. 그 생강청도 들어갔는데 이게 돼지고기하고 참 잘 맞아요, 그쵸?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할 때 사실은 빨간 양념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오늘 간장 양념이네요. 네, 간장염.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생강의 매력을 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보통 왜 우리 돼지고기 하면 빨갛게 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생강이 들어가면 약간 매운맛도 있고 톡 쏘는 맛이 네, 있어서 네. 담백하면서 깔끔한 아마 이거 드시면 이제 앞으로는 매운 거 잊으실걸요? 아.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이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조금 재워지면 훨씬 생강 풍미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네, 이렇게 이제 미리 아, 미리 재워서 재워- 준비를 했어요. 재워놓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강청이 생선 요리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돼지고기랑 했는데 요즘 뭐 고등어도 드시고 또 삼치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살짝 할 때 구워서 써도 되고. 간장이랑 요 생강청 한 스푼 넣고 조리시면 또 웬만한 일식당 가서 드시는 맞아요. 그런 이제 생강 생선 조림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볶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조금 이제 이렇게 둘러주시고 채소를 같이 재우시면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고기만 재우시고 채소는 볶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고기를 자, 불고기가 시작됐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해서 볶으시는데 고기가 한 반 정도 익어갈 무렵에 그때 채소를 넣는 거예요. 네. 고기 넣자마자 채소 바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서 고기에서 수분 나와서 잘 물 이제, 생기더라고요. 안 익거든요. 그래서 양파랑 당근 먼저 넣고 이렇게 이제 볶아 주시다가 네. 맛있겠다. 생강을 사가지고 이렇게 바로 요리를 해 먹으면 좋지만 이제 남았을 경우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 이건 아버님이랑 저랑 예전에 하던 방법인데요. 네. 마늘하고 생강은 그때그때 요리할 때 못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셔서 항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강 같은 경우는 습기가 차지 않게 신문지 한번 감아가지고 네. 비닐을 싸고 밀봉해가지고 냉장 보관하는데요. 네. 이 정도 한 1,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생강 깨끗하게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예. 갈아요. 네. 그다음에 냉동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큐브처럼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그래서 꺼내야죠. 하나씩 소량씩 꺼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이 냄새와 이 어쩜 소리와 좋아요. 미치겠네요. 아니 근데 미쳐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예전에 보양 네. 먹을 때 보니까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아, 왜냐면 맞다. 찬 성분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생강이 또 듬뿍 들어갔으니까 저런 건 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한약을 드실 때 돼지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고기 먹을 일이 적었죠. 그런데 한약 드시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배탈이나 설사도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약효를 떨어뜨리니까 금했던 것이고요.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요. 찬 성질이 중화되면서 기운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돼지고기 요리의 생강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네. 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이제 생강청, 돼지, 불고기 많이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네. 고기가 말씀하시는 사이 이제 다 익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기 담기 전에 이제 대파 좀 썰어 놓으신 거 이렇게 넣어서 섞어 주시면 생강의 풍미와 대파의 풍미 그리고 약간 푸른색도 보이면 음식 이제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야, 저희가 다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비주얼과 향에 현혹돼가지고요. 와, 먹어보고 정말 맛있겠다. 정말 아, 맛있죠. 선생님. 방송이 유익하긴 한데 굉장히 힘드네요. 보고만 있는 게.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인간미. 인간이. 의사 선생님도 배고파하시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네. 마지막에 깨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이렇게 살짝 뿌려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이렇게 밥에 얹어서 덮밥으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한번 덮밥도 올려볼게요. 괜찮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생강청, 돼지, 불고기 완성이요. 와. 네. 네. 감기에 특효약인 생강청 만드는 법, 그리고 생강청을 이용한 돼지 불고기 만드는 법. 저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태가 정말 곱네요. 먼저 생강청인데요.
생강은 껍질을 벗겨 물에 헹구어서 물기를 뺍니다. 생강을 가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채 썬 생강과 설탕을 함께 버무려서 소독한 유리 용기에 담습니다. 마지막에 꿀을 붓고 하루 정도 실온에서 숙성시킨 후에 냉장 보관해 주세요. 자, 이어서 생강청 돼지불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고요. 양파, 당근은 채를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념 재료를 섞어서 양념을 만드시고요. 고기를 양념해서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 양파, 당근, 대파 순으로 넣어서 볶으면 완성!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2분인데요. 시청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대추, 생강, 계피를 달여서 차게 마셔도 효능이 있을까요? 했는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식혀서 차게. 네. 모든 음료는 실온에 체온과 가까울 때 가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불가피하게 마셔야 한다면 상온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상온에서 드시는 게 상온 좋다는 정도까지는 말씀. 괜찮으실 네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천연 보약 삼총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꽃꽂이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생화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법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꽃 한 다발을 이제 준비하시면 저희와 내일 함께 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쁜 꽃들과 함께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